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운드캣에서 취급하는 게이밍 이어폰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게이밍 이어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미래를 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날 어쩌면 흔해 빠진 USB-C 타입 이어폰이 새로 나왔다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제품, 얘네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패러다임을 살짝 바꾸는 신호탄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게이밍용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발전된 모습을 보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고급 기기에서나 주로 보여줬었던 사용자 조절형 DSP 플랫폼, 이것이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좀 제대로 얘기하자면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원래 줄 이어폰을 듣는 거는 매우 쉬웠죠. 핸드폰에 바로 꽂으면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애플이 2016년에 과감하게 이어폰 3.5mm 단자를 없애면서 이 줄 이어폰들의 위기가 한번 왔었어요. 물론 그때 걔네들은 이제 8핀 타입 이어폰하고 8핀하고 3.5mm 어댑터를 주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때 같이 나온 에어팟에 그냥 홀딱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줄 이어폰에서 약간 무선 이어폰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줄 이어폰의 인기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음질을 놓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계속 줄 이어폰을 쓰게 됩니다. 지금은 이미 줄 이어폰의 장점을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줄 이어폰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줄 이어폰을 쓰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음질을 지향하는 분들이 장비 사이즈나 가격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건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좋아, 이러면서 음질을 추구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저처럼 약간 라이트하지만 기존의 이어폰 쓰듯이 간단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음질은 적당히 챙기지만 가격도 좀 적당히 잘 챙기겠다, 이런 거겠죠. 저는 오늘 제가 나온 이 두 이어폰이 바로 후자에 맞는 이어폰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USB-C 타입 또는 아이폰 8핀에 바로 꽂아서 쓰는 이어폰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죠. 일반 3.5mm 이어폰을 스마트폰에 꽂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꼬다리 덱, 요런 것도 나온 지 벌써 오래됐어요. 이미 잘 쓰고 있죠. 그러나 요 두 제품은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일단 이 두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적으로 DSP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설정된 값이 기기 자체에 저장돼서 유지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중요한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디바이스, 기기 자체에다가 EQ를 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디바이스의 음색 튜닝을 디지털로도 할 수 있냐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건데, 요즘에 스피커들이 소나웍스로 보정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담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A 시리즈들은 전부 다 소나웍스 보정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피커 보정하듯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피커는 방의 크기와 반사 정도, 설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보정값도 그래서 그 환경 변수에 따라서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어폰은 그런 변수가 되는 요소가 훨씬 적어요. 이어팁이나 착용하는 깊이 등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공간이라는 변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음색 튜닝을 훨씬 의도하는 바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EQ를 통한 음색 보정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제 경험상 이어폰과 헤드폰의 보정이 스피커 보정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보정 자체를 스마트폰 본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폰을 바꾸거나 PC에다 얘를 꽂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죠. 기기의 독립성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DSP를 이용해서 원하는 EQ를 걸고 그것을 이어폰 자체의 어떤 솔루션에 내장을 한다. 이 이어폰 솔루션 자체에 내장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어딜 가든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거고, 그래야 이 제품 자체의 소리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술은 예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까 2016년에
이미 오디지에서 나왔던 아이산이라는 제품이 이런 걸 벌써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컨셉의 모델은 더 이상 오디지에 없습니다. 다만 헤드폰에는 이런 DSP를 넣은 모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전의 이어폰들은 판매 당시에 평이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가지 그때 당시 리뷰를 제가 찾아보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평이 좋지는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독특한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그로 인한 이제 차음력 저하 뭐 등등 이유가 정말 많긴 했었지만 이제 공통적인 이제 내용이 뭐였냐? 결국엔 가성비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60만원, 90만원짜리 이어폰인데 이 DSP 케이블을 안 꽂으면 소리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이 DSP 케이블은 iOS 기기에만 연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iOS 기기가 아니면 최상의 소리를 들려주지 못한다는 소리인데 이 정도 가격의 이어폰이라면 전용 DSP 케이블이 없어도 어디든 연결하면 기본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쉬웠던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 제품이 나왔었던 2016년이 바로 에어팟이 처음 나왔던 해였습니다. 그때 무선 이어폰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20만원대로 나온 에어팟 1은 저도 그때 샀었거든요. 시장 타이밍도 되게 안 좋았던 거죠. 어쨌든 성공은 못했다 해도 누구나 생각했었던 바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칭찬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기술이 꽃피우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에 나온 비운의 작품들. 어쩌면 이 녀석도 오디오계의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DSP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니까 소리가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품으로 보여줬고 이 장점이 만약에 대중화된다면 이어폰들의 평균적인 성능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DSP가 이어폰이 가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적어도 튜닝이 문제가 되어서 아쉬웠던 모델들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 두 이어폰이 바로 그런 모델의 시작점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과연 뭐가 다를까요? 심가세 EG280은 작년이죠. 2025년 8월에 런칭해서 우리나라에 12월 1일날 사운드캣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QDC의 서브 브랜드로 나온 FSF의 BD01 올해 4월 29일날 처음 공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6월 19일날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약간의 시간차를 가지고 나왔지만 한번 제품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열어보면 자, 제가 벌써 이어폰을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놔서 그런데 여기 이어폰 이렇게 들어가는 본체가 들어가고 여기에 열어보면 자, 이런 식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면은 케이스 안에 원래 이 줄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설명서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열어보면 이런 이어팁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FSF의 BD01입니다. 이 친구는 딱 봐도 타겟을 노리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패키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꺼내볼까요? 얘도 뭐 이미 제가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청음을 하느라고 이미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생각보다 굉장히 두꺼운데요. 이거 아주 딱 이렇게 해놓고 하라고 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개인적으로는 FSF께 훨씬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청소 도구 있고 간단한 이런, 그 다음에 설명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어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팁이. 그리고 이 제품 특징이 뭐냐면은 옆에 보면 자, USB-C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USB-C 연장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A 타입, 여기는 C 타입을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여기 이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 쓸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네, EG80의 특징은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와 평판형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듀얼 유닛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3.5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이어폰 말고 이게 마이크 되는 요 단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4극으로 나와 있죠. 4극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용 꼬다리 덱을 하나 줍니다. 전용 꼬다리 덱에 연결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써보니까 좀 단점은 아니고 이제 약간 방식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FSF의 지금 BD02라고 얘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얘가 이어폰 줄이 좀 길어요. 네. 이어폰 줄이 좀 길다 보니까 얘는 요거를 이제 컴퓨터에 딱 꽂아서 쓸 때는 별 상관없죠. 네, 상관없는데 가지고 나가서 들을 때는 줄이 좀 길어 보이긴 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좀 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묶어서 쓰긴 했는데, 요게 좀 별로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좀 줄을 짧은 걸로 작업을 하고 싶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은 줄 자체는 길지 않아요. 줄 자체는 길지 않아서 제가 쓰기에는 요게 줄이 좀 더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예, 요 정도 되고 딱 알맞은 길입니다. 딱 알맞은 길이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는 그냥 1DD 하나짜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1DD 하는데 생각보다 유닛이 되게 커요. 그리고 얘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마이크가 되게 좋아요. 마이크가 얘는 뮤트 버튼이 일단 달려있다는 점. 게이밍이라서 그런지 뮤트 버튼을 달아놨는데 대부분은 뮤트 버튼은 없잖아요. 근데 뮤트 버튼이 있다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에 자체적으로 이제 소음 방지가 AN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이제 상대방이 듣는 음질이 굉장히 괜찮다. 요런 게 또 장점. 자, 그리고 이제 USB-C 타입이 요 정도 길이밖에 안 하니까 그냥 바로 꽂아서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이랑 쓰기엔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컴퓨터랑 연결할 때는 이렇게 긴 이 케이블을 주니까 이걸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블을 컴퓨터에 집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얘만 뺐다 꼈다 하면서 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케이블 면에서는 BD01이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일체형 케이블이냐 아니면 이제 꼬다리 덱을 달고 쓰는 거냐, 요거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만 보면은 이제 BD01 요게 이제 DSP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제품 자체 EG280은 아날로그 이어폰하고 DSP 동글을 나누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일체형, 일체감이 좀 높게, 그 다음에 하나는 모듈성 있게 네가 좀 선택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기네들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쨌건 둘 다 핵심은 사용자가 EQ를 만질 수 있다는 데인데, 이걸 기기 자체에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또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 가격이에요. 둘 다 엄청난 가격입니다. 일단 이 친구 지금 이게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EG280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D01 얼마 전에 나왔죠? 지금 15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요. 가격이 엄청납니다. 일단 EQ가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데 이런 가격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의 이어폰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숨은 공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핵심 올인원 SoC 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컨버터는 AAC, DAC 칩을 따로 쓰고, USB 통신을 위한 통신칩 따로 쓰고, 클럭칩 따로 쓰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칩을 합쳐서 하나의 회로,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게 당연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떻게 회로를 설계하느냐는 그 회사의 노하우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게 하나의 칩 안에 이렇게 다 통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오디오 SoC 칩입니다. 이런 칩을 활용을 하면 제조사는 더 이상 여러 가지 기능을 각 칩으로 조합을 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설계 범위와 부품 수, 회로 크기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디지털 오디오 시스템은 사실상 하나의 칩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칩이 이제 DSP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튜닝까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KT 마이크로에서 나온 KT0210이라는 칩이 있는데 겨우 5제곱밀리미터 크기 안에 24비트 ADC, DAC, USB 오디오
EQ, 다이나믹 레인지 제어, 마이크의 바닥 잡음을 제어하는 스컬치 기능, 그리고 4메가비트의 플래시 메모리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게 겨우 5제곱밀리미터 칩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든 줄여서 하나의 제품 안에 실장하는 방식으로 넣었습니다. 이 ODG 제품도 잘 보면 칩들이 볼륨 조정하는 곳에 이렇게 쪼르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진짜 이 손톱보다 더 작은 그런 곳에서 그게 들어가고, 그걸 어디 넣었느냐? 자, 여기 넣었고요. 얘도 여기 넣은 겁니다. 이 손톱보다 작았다고 하면 좀 엄지손톱만은 하네요. 엄지손톱보다는 작네. 엄지손톱보다 작은 곳에서 이걸 다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올인원 SoC 칩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구성의 대중화를 이끌 장본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EG280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EG280부터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EG280은 제가 원래 안드로이드에 바로 연결해서 쓰면은 심각 앱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이 없어서 아이폰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폰에서는 이 BD01도 안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얘네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아이폰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제 컴퓨터 연결할 거거든요.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설정한 다음에 올리면 아이폰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컴퓨터는 있으니까요. 어쨌건 자,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면 자,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 심가 EG280 같은 경우는 워크플레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작동시키게 됩니다. 자, 일단 잠깐 볼게요. 일단 EQ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섹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어가 좀 아니고 중국어랑 영어랑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중국어로 해도 완벽하지 않고 영어로 해도 완벽하지 않고 좀 둘이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이게 뭔가 싶은데 어쨌건 그래도 우리는 이제 번역을 막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건 큰 문제 없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있는데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보시면 가장 최신 펌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자 마이크는 사실 EG280이 마이크에 대한 ANC 같은 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EQ로 가겠습니다. EQ를 보시면 A밴드짜리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이퀄라이저가 굉장히 정교한 프로페셔널한 이퀄라이저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리셋들이 있거든요. 프리셋들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트라이를 누르면 일단은 이쪽 이퀄라이저 페이지에 얘네들이 적용이 되고요. 이거를 그냥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저장을 하면은 세이브 커스텀 EQ 하면은 이렇게 또 저장이 됩니다. 뭐 좀 더 훑어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온라인이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올려놓은 이 심각 EG280에 맞는 이퀄라이저 세팅을 이렇게 공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심갓이라는 이름이 써있지 않습니다. 워크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써있는데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이 워크플레이라는 게 뭐냐? 얘는 오디오 모듈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기업인 TDGK라는 곳에서 만든 솔루션입니다. 이 워크플레이 솔루션은 특정 회사에 종속된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플랫폼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플랫폼 회사에서 심각 같은 이제 클라이언트 회사가 원하는 성능과 가격에 맞는 칩을 제공해 주면서 이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개발사는 이제 그 위에서 자신만의 이제 제품을 이제 개발할 수 있고, 이 솔루션이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같이 공유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미 여러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면은 몇 개 나올 거예요. 심각 말고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바로 USB-C 이어폰들이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다고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개별 회사에서 어렵게 개발을 해가지고 넣었었던 프리미엄 기능이었잖아요. 저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아이사인 같은 게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대중화된 이 플랫폼으로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가격도 엄청 저렴해졌죠. 게다가 이 솔루션의 퀄리티가 완성도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EQ가 단순히 고음, 저음, 중음을 나누는 그런 게 아닙니다. A밴드 파라메트리 이퀄라이저고 이게 프로페셔널한 수준의
이퀄라이저 들어갑니다. 보시면 필터도 하이 쉘프, 로우 쉘프, 하이 패스, 로우 패스 바꿀 수 있고, 피크가 지금 이게 파라메트릭이죠. 이런 식으로 바꾸고, 큐도 바꾸고, 게인도 바꾸고, 프리퀀시 다 내가 숫자를 넣어서 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진짜 제대로 만들어진 녀석들인 겁니다. 사실 이 플랫폼을 활용한 기기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심갓의 듀제로입니다. 이 녀석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있는 280, EG280의 이 꼬다리 DAC의 독립형 버전이 아닌가 싶은데, 제 내피셜이고요. 그 친구도 지금 이 워크플레이 솔루션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자체적으로 역시 똑같이 EQ 저장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듀제로S가 올해 1월에 발표하고 3월에 한국에 런칭을 했으니까 얘보다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뒤 제품이긴 하죠. 그런데 3만원도 안 하는 꼬다리 덱에서 EQ를 조정해서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이어폰에 나만의 프리셋처럼 나만의 튜닝을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심갓의 방향성이 좀 보이십니까? 네. 이번에는 QDC 걸 한번 볼까요? 네, QDC의 이 제품은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커넥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게이밍 이어폰이라고 나온 값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서 그런가? 어쨌건 이 친구는 나오자마자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가 게임을 고르는 거예요. 발로란트, 배그, 델타포스, CS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셋을 가면 음악용 프리셋, 스탠다드, 팝, 락, 보컬, 베이스 부스트, 클래식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르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저장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어드밴스가 있습니다. 어드밴스에 가시면 지금 눌렀었던 이 프리셋의 실제 교정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역시 똑같이 A밴드짜리 있고, 얘도 역시 똑같이 피킹 모드, 뭐 이게 로우 쉘프, 하이 쉘프, 로우 패스, 하이 패스 뭐 다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똑같은 A밴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가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서로 있는 것 같고, 비슷비슷하죠. 근데 얘는 이제 장점이 하나 더 있는 게, 게이밍에서 나온 이 핵심 장비, 뮤트 버튼이 달려있죠. 뮤트 버튼이 달려있고, 얘는 마이크도 그냥 마이크가 아닙니다. MEMS 마이크, 이 녀석이 좀 괜찮은 마이크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에도 여기 보시면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요 마이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게이밍이라고 말하는 게 괜히 게이밍이 아니구나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제품을 둘 다 들고 다니면서 써봤는데, 사실 더 많이 쓴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 친구를 더 많이 쓰긴 했어요. 실제로 뭐 비싸서 더 써본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착용감이 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소리 자체는 저는 이쪽이 좀 더 EG80 쪽이 소리는 좀 더 좋았다. 착용감은 얘가 훨씬 좋더라. 얘도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노트북에서 설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꽂고 당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폰에 근데 얘가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크 플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완성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잉글리시, 일본어, 중어 이게 나오는 게 확실히 제대로 이제 되어 나옵니다. 섞여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 부분에서는 좀 편했고, 그 다음에 얘도 저장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앱 자체가 조금 더 친절하긴 합니다. 그리고 세이브하는 세팅 자체를 얘는 따로 저장을 해서 파일로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요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워크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봤을 때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얘가 저장을 해서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어차피 얘는 또 특징이 뭐냐면 내가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한데, 제가 요거보다는 차라리 파일을 아예 만들어서 갖고 다니거나 웹에 올리거나 이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원칩 솔루션이 지금 대중흐름의 최전방에 있다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쉽게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방향이 아닐까요? 이 제조사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어떤 방향성도 있지만 거기에 제 방향성을 더해서 같이 가지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어폰에 가장 어울리는 솔루션, 이게 앞으로 대중화 플랫폼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두 제품을 일주일간 들고 다니면서 느낀 점을 조금 사운드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사실 얘는 이제 원디디 제품이죠. 원디디 이제 다이나믹 드라이버만 하나 들어간 제품인데, 그런 제품 치고는 이제 쉘이 엄청 크고요. 귀에 정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편해서 이거를 좀 더 많이 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딱 봐도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요게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보라색깔 이 줄도 좀 이제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마이크 파트가 마이크 파트도 지금 이 친구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BD01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도 조금 더 좋은 걸 썼다고 하고, AI 노이즈 캔슬링도 되니까 마이크에 이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저는 좀 막 쓰기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길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얘는 딱 길이가 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귀에 꼽고 핸드폰 딱 하면은 적당한 길이로 나와요. 근데 EG280은 이 케이블이 좀 길긴 길어요. 길긴 길어서 저는 이렇게 중간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말아서 당겼는데, 그런 게 그렇게 나는 이제 탐탁치 않다 그러신 분들은 EG280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나. 완성도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얘는 이게 분리형이잖아요. 분리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떼가지고 그냥 4핀 쓸 수 있는 곳에서는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애초에 4핀이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BD01은 4핀 쓰고 싶은 곳에서는 전혀 쓸 수 없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장단점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운드로만 본다면 제가 EG80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타격감이나 고음이 좀 밝은 성향이 얘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음이 또 그렇게 많으냐? 저음이 많은 건 또 없어요. 얘가 더 그런 부분은 훨씬 좀 양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이 있었는데 제가 귀가 편한 걸 좀 더 좋아했는지 실제 사용 시간은 얘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의 결론을 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은 확실해요. USB-C 이어폰도 DSP 보정도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특정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솔루션이 이제 엄청나게 싸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중화가 되어 간다는 점,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요? 개발자에서도 튜닝이 쉬워지겠지만 그보다 각자 입맛에 맞춰서 이어폰을 튜닝하고 그 설정을 이어폰에 아예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 이것이 대중화된 시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폰이 게이밍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냥 전천후 이어폰 같은 제품들, EG280, 그 다음에 BD01 어떠셨습니까? 당장 제 추천 이어폰 목록에 넣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